반갑습니다. 저는 이재희라고 하고요. 제 스폰서 사장님은 장선아 주민영 사장님이시고 상위 스폰서 사장님은 정혜령 김민철 사장님입니다. 저는 예스유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제가 한 1년 정도 안 되게 발표를 하게 되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과 그리고 서울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하다 보니 저를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최유지 사장님과 함께 부부 사업을 하고 있고요. 1년 정도 부부 사업을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투닥투닥거리면서 잘 해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멋진 성장이 될 것이라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꿈꾸면서 시작을 했고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사회복지사를 하기 위해 다시 학교를 신입으로 입학하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발생을 했고요. 저는 하고 싶었던 것은 도시 지역보다는 조금 낙후된 농촌 어촌 지역의 지역복지 그리고 아동복지를 하고 싶었어요. 그 아이들이 제가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유아교육학과를 가려고 했지만 그거에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 이제 선택을 했던 것이 사회복지였고요. 그렇게 농어촌 지역을 가게 되는데 학창 시절에 어촌 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를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졸업 후에는 농촌 전남 곡성이라는 농촌에서 청소년 지역아동센터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처음 일을 할 때는 그 시간 가는 것들과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재밌어서 좀 즐겁게 일을 했었지만 갈수록 이제 월급의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제가 일하게 되면서 월급을 100만 원씩 받고 일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생활을 가지고는 당시 여자친구였던 유지사님과 결혼을 하려고 했었지만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 처우가 굉장히 힘들지만 더 열악한 상황에 있다 보니 즐겁지만 한편으로 또 즐겁지 않은 그런 생활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결혼을 위해서 이 사회복지사의 꿈을 접고 부산으로 오게 됩니다. 제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저는 부산에 있는 중견기업 회사원의 이제 제조업체에 취업을 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비영리 단체, 사회복지는 비영리 단체라서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을 도와주는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회사에 들어가니까 영리를 추구해야 돼서 이윤 추구에 굉장히 많은 초점이 가니까 처음에 적응을 너무 못했어요. 다른 업체들과의 계약을 따내야 되기 위해서는 그 계약건의 금액을 낮춰야 되고 하는 부분들인데, 저는 양쪽 저희 회사 업체랑 그 다른 업체랑 얘기를 많이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고 서로 절충안을 맞추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더 싸게 낮은 계약을 받으려고 하니까 제가 처음에 그게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이 생활들을 이제 위에서 치고 아래에서 치고 했던 부분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가졌던 꿈들을 너무 잃어가게 되는 시기가 왔었거든요. 3년, 그 회사 다니게 되면은 3, 6, 9로 이렇게 온다고 하잖아요. 처음 3년, 그리고 5년 차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내 꿈이 뭐였던가? 그리고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하는지 등을 잃어가면서 많이 무기력해졌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러던 중에 저도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들을 찾아보려고 했었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사회복지를 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자영업은 제가 부모님이 자영업을 실패했던 것을 봤기 때문에 그거는 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했어야 했지만 도무지 다시는 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회사에 버티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지사님 와이프인 유지사님이 먼저 뉴스킨을 만나고 강의를 세미나를 들고 가고 하던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강의를 듣다가 찾아와서 화면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저희 회사 로고 마크가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분 알아라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회사 마크는 제가 다니던 회사는 맞았는데 이분은 처음 본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그분이 최충일 사장님이었고, 최충일 사장님이 저와 같은 회사를 다녔지만 최충일 사장님이 2011년도에 퇴사를 하셨고 저는 2012년도에 그 회사에 입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똑같은 12년부터 시작한 거였지만
7년이 지난 지금이 서로 이제 백만장자와 이제 저는 다시 이제 회사에서 빚더미에 얼른 대출금에 바빴던 그런 시절들이 이런 차이점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했었고 저는 저희가 시간 다시 네, 최충일 사장님을 보면서 느꼈던 게 저는 아무리 다른 회사 이직하려고 이 회사 저 회사를 알아보려고 했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는데 이분을 보면서 나는 내가 모르는 다른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좀 더 알아보게 됐던 시기가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했던 선택의 차이가 지금은 큰 차이가 벌어지지만 저도 열심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더 알아보시려면 제가 작년 여름 뉴페스타 때 미켄유에 참석을 해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거 들어보시면 되는데 저도 아직 못 들어봤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못 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팔로우십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나요? 채팅창으로 올려주셔도 돼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그룹 리더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책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윈윈에 계시는 최숙희 신영태 사장님, 포탑의 임명희 하정열 사장님, MCM의 구현진 최충희 사장님 모두가 그룹의 리더가 되셔가지고 지금 이제 100만 장자 이상의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는 항상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리더보다 조금 더 좋지 않은 단어, 보스와 리더를 항상 많이 저희는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보스는 뒤에서 항상 앞으로 가라, 그리고 명령하는 것을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고, 리더들은 앞에서 같이 가자, 직접 일을 추진하고 잘 안 되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이렇게 많은 비교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스이고 싶습니까? 리더이고 싶습니까? 그렇죠. 많이들 리더이고 싶을 거예요. 자, 보스와 리더를 확실하게 표현해 주었던 영화 한 편이 있었는데 작년에 많은 이슈들을 몰고 다녔던 영화죠. 저희 MCM에서도 이제 최충희 사장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같이 볼 수 있었던 영화인데 이 영화를 봤을 당시에는 리더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세민과 양만춘의 리더십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캐치를 하면서 봤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런 영화들 보면서 어떤 꿈들을 기부여 Y 등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거 영화를 보면서 양만춘의 리더십을 많이 생각을 했었고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리더가 되려고 했습니다. 많은 리더가 되려고 했는데 저 옆에 있던 흥선대원군은 제 별명이에요. 이거는 제 고등학교 친구들과 유지 사장님이 지어준 별명인데 저는 인정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요. 왜 흥선대원군이었냐면 여기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펼쳤잖아요. 저도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신문물은 받아들이지 않고 옛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왔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변화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흥선대원군도 세국 전쟁을 통한 이제 독불 장군이었지만 그래도 보스든 리더든 그런 권력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흥선대원군의 리더라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리더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시절부터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한번 떠올려 봤는데 이게 제 친구들인데 아직 3명이 더 있어요. 사진에 나오지 않았던 친구들이고요. 제가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저의 역할이 만남과 약속 시간을 정하는 것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여행을 계획하게 되면 제가 준비를 많이 했고 저희끼리 개모임을 했었는데 그 개비도 제가 관리했고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서로 좋지 않은 상황이 되면 그 상황도 중재를 많이 했었고요. 그렇게 많은 역할들을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약간 리더의 성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리더의 성향을 받아들였고 이 성향이 대딩에 갔을 때 확실하게 되어 있었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회복지를 하고 싶어서 군대 후에 다시 입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같은 또래보다 4살이 많게
이제 입학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총대, 2학년 때는 학생회 운영진, 3학년 때는 학생회장, 4학년 때는 복지순례를 기획을 했고요. 지금 이제 총동문회도 초대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3학년 때 제가 학생회장을 하기 위한 꿈을 가지고 저는 1학년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1학년 총대부터 2학년은 학생회를 운영하는 것을 배우고 3학년 학생회장이 되자라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 진행해 갔는데 3학년이 이제 되고 나서부터 4학년은 이제 약간 허무해지는, 제 꿈이 이루어졌을 때 허무해지는 그런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획들도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들을 봤을 때도 제가 리더의 갖춰진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했던 이제 졸업할 당시에 학과 생활을 이제 4년 생활을 떠올려 봤을 때 언제가 제일 행복했고 언제가 제일 뿌듯했을지 생각을 해봤던 분이었는데 했던 생각이었는데 아무래도 리더의 조건에 있었던 3학년인 학생회장이 제일 뿌듯하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들을 했었고 하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는 1학년 때가 제일 뿌듯하고 행복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4년, 4살 차이 나게 되는 동생들과 있으면서 제가 그 친구들을 많이 뒤에서 많이 도와주게 되고요. 그리고 수업을 하게 되면 총대라서 이제 마이크 준비, 세팅, 그리고 자리 준비, 교수님과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리고 조교 선생님과 소통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았고 학과 행사를 하게 되면 안 가는 친구들 제가 다독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이때 굉장히 뿌듯하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던 게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당사자의 주체가 되도록 최고의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최고의 지원을 해주자라고 하는 저의 마음가짐을 생각을 하고 나는 이제 사회복지 필드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를 하면서 이런 행동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습입되었어요. 먼저 사람 대상자와의 만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사람보다 제가 먼저 인사를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울상 짓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었기에 항상 미소 지었어야 됐고 또 그 사람을 존중해 줬어야 됐고요.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는 전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저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들어주기를 좋아했어요. 항상 그렇게 들어주고 반응해주고 이거는 좋지 않은 버릇이긴 하지만 그 대화를 통해서 항상 결론을 도출하려고 많은 부분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태도는 항상 그 대상자와의 이것도 사회복지도 네트워킹이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행동을 항상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과의 의논 그리고 어떤 일들이 저에게 주어지게 되면 감사하고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표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는 많은 행사들이 있어요. 그 행사들을 기획하는 일, 그리고 그 행사들의 큰 그림을 보고 보는 일, 그리고 작은 부분 뒤에서부터 도와주는 봉사하는 일들을 하면서 사회복지를 하면서 제가 이런 행동들이 많이 습입되었거든요.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행동들이 바로 팔로우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팔로우십을 정의를 내리고 많은 정의를 내려서 이야기들을 해야 되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지 몰랐는데 이 행동들이 팔로우십이구나. 어떻게 더 정의를 내려야 될까 했을 때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돼요. 이 책을 발견하면서 이 책을 읽으니 제가 말했던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팔로워의 정의는 원래는 그룹이 아니고 조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룹을 구성하여 리더의 지시를 따르고 그를 도와 그룹의 긍정적인 발전을 유도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팔로워십은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혹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고 요구되는 성향이나 행동 방식 또는 사고 체계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이 조금 공감이 가시나요? 네, 이 책에서도 20대 80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 뉴스킨에서도 20대 80 법칙이 존재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책에서는 그룹의 성공에 있어서 리더가 영향력을 기여하는 것은 많아야 20% 정도이고 그 나머지 80%는 팔로워들이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로버트 E. 켈리 교수가 이야기했는데 빙산을 보시면 수면 위에 떠오르 있는 빙산은 20% 정도 나와 있어요. 이것들은 리더가 해야 되는 리더의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런데 그 수면 아래에 있는 80%가 정말로 팔로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리더의 20%가 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래전 이론에 따르면 리더의 20%가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80%의 팔로우가 조직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팔로우 하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좀 안 좋은 오해들도 많이 일으키게 되거든요. 팔로우는 1인자의 대신하는 2인자 아닌가? 그리고 참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사람에 대한 부하 아닌가? 추종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지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팔로우는 2인자가 아니라 잠재적 리더 후보군이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조력자이다. 부하가 아니라 같은 파트너로서 같이 일을 하는 부분이다. 라고 오해를 이제 풀어 가시면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공적인 팔로우의 공통적인 특성이 많은 학자들마다 이론들이 나와 있어요. 알코는 협동, 유연성, 정직성, 주도적인 자세,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길버트는 상급자에 대한 파트너십, 유머 감각도 필요하다고 신뢰성, 바른 태도, 그리고 미 해군 연구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상급자에 대한 지원, 솔선수범하는 자세 유지 등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타 등등 많은 부분들인데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력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요한 7가지를 이제 학자들이 뽑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성공하는 팔로우들의 7가지 키워드. 헌신, 방향성, 통일, 몰입, 용기, 표현, 대안 제시, 보충 및 보완. 이 7가지의 키워드들이 우리 팔로우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신이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MCM이라는 배에 이렇게 탑승을 했는데 어떻게 다니고 이제 그 배에 탑승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단순한 조직원들은 그냥 이 배에 탔을 때 가만히 앉아있고 그리고 혹시 침몰될지 몰라서 구명조끼들을 찾고 언제 탈출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진정한 팔로워들은 자발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제 조직과 자신의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은 배를 탔지만 그렇게 2가지 팔로워들이 나뉜다는 것들이 있고 헌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자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중요한 자발적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질문들이 이 책에 나와 있는데 리더의 고민과 팔로우의 고민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본인들이 지금 직접 있는 역할들에 맞춰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로 방향성 통일입니다. 방향성 통일은 저희가 한방향 정렬이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방향 정렬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사진을 봤을 때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인지 한번 채팅으로 한번 적어주셔도 돼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제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계속 적어주시면 돼요. 네, 봅슬레이라는 종목은 총 13개에서 16개 코스를 돌아가지고 출발지에서 목적지에 도착한 시간을 가지고 이제 금메달과 끝까지 이제 금메달을 선정을 하고 있어요. 직선거리에 가는 부분들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4명이 같이 있더라도 머리가 서로 반대 방향이 있더라도 크게 시간에 좌우되지 않아요. 지금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머리가 다 제각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삐져나와 있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봅슬레이 중요한 점은 곡선 주행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머리를 한 방향으로 맞춰야 된대요. 그래서 그 저항력을 줄이고 그 리더의 머리에 맞춰가지고 가야지만은 시간이 단축될 수 있대요. 그래서 리더를 믿고 그 방향을 맞추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한방향 정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평상시에도 한방향 정렬을 하게 되면 한방향 정렬을 하느냐 그렇게 무조건 예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한방향 정렬을 조금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해요. 평소에는 다양성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머리가 삐져나와 있어도 되고 서로 다른 방향을 보아도 되고 그렇지만 정말 위기의 순간 코너에 접어들어야 되는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는 리더의 머리의 방향을 맞춰가지고 제가 무조건 쳐다보고 한방향 정렬을 할 수 있는 게 진정한 방향성 동일 한방향 정렬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좀 이런 코로나라는 사태 때문에 온라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을
제가 MCM 리더들에 맞춰가지고 머리를 한 방향으로 맞추고 있는 게 저희가 너무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몰입이 있습니다. 몰입은 한 일에 집중하는 몰입이 있지만 2002년도에 월드컵 거리 응원의 몰입과 그리고 저는 부산에 있기 때문에 사직 야구장의 응원 열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혼자 몰입을 하는 것보다 이제 단체적으로 몰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자, 거리 응원 다들 나가셨을 때 저 혼자 소리를 안 낸다고 옆 사람이 소리 안 내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축구가 끝나는 2시간, 그리고 야구가 끝나는 한 3시간 정도까지 아무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응원하고 나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었어요. 이 몰입이라는 것은 조직의 구성원, 저희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진심으로 승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그리고 성과도 같이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한 에너지도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함께 몰입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몰입을 하고 있는 게 저희가 10X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얻는 것도 아니다. 도저히 용기를 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라고 하는데 용기를 내야 될 시기가 저희가 많이 있잖아요. 뉴스킨을 결단을 한다든지 이제 콜드를 나가게 되었다든지 그런 용기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거는 리더의 고민과 팔로워의 고민에 대한 답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리더는 어떻게 용감한 팔로워를 만들 것인가 하지만 본인 리더 스스로가 먼저 리더 스스로가 먼저 용감한 리더가 먼저 되어라고 하는데 용감한 대 리더는 어떻게 되느냐? 솔직해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해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는 팔로워들이 용감하게 다가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용기를 내서 리더들께 다가가서 차 한잔 마시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먼저 다가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표현입니다. 제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표현인데 이곳을 보면서 많은 표현들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도 하게 되었고요. 이 표현에 대한 부분도 리더와 팔로워들의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리더는 어떻게 팔로워들이 자유스럽게 표현을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 수시로 작은 대화들을 많이 하라고 되어 있어요. 미팅을 언제 잡아서 한 달에 한 번씩 다 같이 모여서 미팅을 합시다라고 하는 것보다 수시로 작게 하루에 2번 이렇게 작게 나눠가지고 하는 대화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피드백은 당연히 줘야 되지만 즉각적인 피드백은 삼가라고 되어 있어요. 즉각적인 피드백을 했을 경우에는 이 리더가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에게 말을 걸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조금 상처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드백은 조금 후에 나중에 이야기를 하면 좋다고 하고요. 팔로우들은 리더들에게 나의 뜻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을 하지만 이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니 리더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늘 생각을 해서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이야기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의 언어가 아닌 리더의 언어로 표현하라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 내 생각에는 이렇다고 얘기하게 되면 서로 감정이 상해서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객관적인 시선에서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주면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안 제시를 하게 되고요. 팔로워들은 리더들에게 많은 대안 제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세계대전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영국에 있는 처칠이라는 수상이 그 밑에 있는 앨런 브록이라고 하는 이제 밑에 부하라고 해야 되나? 있었어요. 그 앨런 브록이 처칠과의 전략회의에서는 항상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처칠에게 제시해 줬어요. 근데 처칠은 예전에는 독불 장군이었대요. 어떤 얘기도 듣지 않았는데 이 앨런 브록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다 들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본인이 독단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실패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전략 삼아서 다시 브록 얘기들을 잘 듣는데
영국과 독일의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했을 때 인터뷰를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 밑에 직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처칠에게 No, I think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죄송하지만 제 생각에는요 라는 내용들을 이제 처칠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략들이 잘 조화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반면 히틀러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밑에 직원들이 비테셜 알겠습니다 라고만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분명히 이 전쟁에서는 나가게 되면 지는 상황이었지만 히틀러가 나가자 했을 경우에 모두가 알겠습니다 하서 나가서 다 졌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팔로워들이 어떻게 리더의 생각들을 이제 잘못된 부분이나 그 잘못된 부분이 좀 다른 방향이라든지 제 생각에는 어떻습니다라고 이런 부분들을 대안을 제시해주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충과 보완입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있었는데 그 뒤에는 항상 멋진 팔로우를 하게 되는 캐디가 있었어요. 이 캐디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팔로우들 리더의 고민을 항상 어떻게 리더를 보충하고 보완하는 팔로우를 육성할지 이야기를 하는데 팔로우들에게 리더처럼 보고 리더처럼 판단할 것을 강요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경기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골퍼와 그리고 캐디들만 하게 되는 한 명이 경기를 했고 골퍼와 그리고 그 골퍼들 같은 수준의 골퍼들이 한 가지 경기를 했었거든요. 이 두 팀이 경기를 했을 때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네, 이긴 팀은 바로 골퍼와 캐디들이 몇 번을 해도 이겼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골퍼는 스윙을 하는 포트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리더는 한 가지 모습만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주변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캐디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골퍼는 퍼팅하는 부분만 계속 둘 다 집중을 하기 때문에 주변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캐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로워들은 어떻게 리더를 보충하고 보완할 것인지 하지만 저희는 아직 리더가 수준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더의 수준에서 보고 판단하고 일 처리하지 못함을 좌절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는 왜 구현진 최충일 사장님처럼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까라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저희가 이렇기 때문에 리더가 존재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이 책에서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7가지 이야기들을 잘 몸에 습득을 해서 생각을 항상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7가지를 공부하다가 봤을 때 제가 토요일 날에 임명희 사장님과 미팅할 기회가 있어갖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임명희 사장님이 리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핀업하면 리더인가? 나 자신이 리더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지금 시국에 MCM에서 발빠르게 대처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다고 넋놓고 따라만 가지 마라.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지켜봐라. 그리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분명히 사장님은 리더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문장을 봤을 때 제가 어제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임명희 사장님은 그냥 넋놓고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헌신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온라인 시스템 믿고 따라가라. 방향성 통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잘 지켜봐라. 몰입해서 꼭 지켜봐라는 부분과 그리고 잘못된 부분, 어떤 부분이 잘 되는지 본인이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보충과 보완에 대한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리더의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팔로의 마음가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내용에서도 팔로우에 대한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너무 좋았던 그 말씀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예전에 원피스 애니메이션을 보면 루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리더의 자리에서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보았고, 그리고 안시성을 보게 되면 양만춘이 어떤 리더십을 펼쳤는가 했었지만,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고 나서는 옆에 있는 팔로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최고의 리더 옆에는 최고의 팔로워가 있다고 합니다. MCM에서 빛날 수 있도록 저도 최고의 팔로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